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주가 많이 떨어져. 자, 가격 조정 이후에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조금 이따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이슈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조방원이었죠. 주도주가 조방원이었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던 게 이제 기존입니다. 조방원이었고요. 이제 최근에 신조가 다시 나왔습니다. 반바지철입니다. 요즘에 날씨 없었습니까? 엄청 덥죠. 예, 요즘 여름에 어떻습니까? 여름에 뭐가 좋다? 반바지가 좋다. 왜? 시원하니까. 날씨가 덥잖아요. 자, 그래서 반바지다. 왜 반바지겠습니까?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철강이라 보시면 됐습니다. 네, 철강을 제외하더라도 반바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동사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 전반적으로 이제 반바지가 나왔던 배경 같은 경우는 반바지 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화학까지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트럼프발 관세 부과 정책이 요즘에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그냥 시끄러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영국이 이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베트남에서도 협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떻죠? 이제 일본과 한국 차례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스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이재명 정권이 다시 출범됐기 때문에 신정부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자, 위성락 실장이 코피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 조만간 관세부과 정책에 관련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기존에 트럼프발 관세부과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종목들이 뭡니까? 바로 반바지철이 되겠죠. 반바지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철강, 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미국발 관세 부과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태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나온다. 관세 부과 정책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이슈가 나오면 기존에 많이 흔들렸던, 어찌 보면은 압박이 되었던 불확실성이 해소.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악재가 소멸되다. 악재 재료로서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없어진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세 부과 정책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업종이 바로 반바지철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철강입니다. 동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최근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6월 13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ECTC 2025에서 고성능 패키징 솔루션 선보인다. 출시 기대감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자, 더보기 창을 누르세요. 더보기 누르시고 보통 샵이라고 얘기하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르시면 그 다음에 샵이 있습니다. 샵. 그 해시태그를 보시면서 제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 차세대 고성능 패키징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송부하면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사 측은 이번에 발표한 신규 아키텍처가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켰다고 자신하고 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동사는 2025 ECTC 즉 전자부품 기술 학회에 참가해 차세대 고성능 패키징 솔루션을 선보였다. 올해 75회째를 맞은 ECTC는 IEEE 즉 전기전자공학자 협회 산하의 전자 패키징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전자 패키징 기술 컨퍼런스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 20여 개국 2천여 명의 업계 관계자와 TSMC, 인텔, ASE, IBM, 소니 등 글로벌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동사는 이번 행사에 골드 스폰서 자격으로 참가했다. 전시 부스를 운영하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 즉 WLP와 플립칩 패키지, 즉 FCBGA, 그리고 시스템 패키지인 SIP, 그리고 브릿지 다이 기반의 차세대 2XD 패키징 등 주요 기술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또 동사는 인공지능 AI 패키징 기술 개발을 주제로 총 3편의 학술 논문을 제출했다. 전체 300여 편의 발표 중 상위 20대 주요 논문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기업 발표 논문 기준으로 인텔과 엔비디아, IBM, TSMC, 소니와 함께 명단에 올랐다. 동사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 아키텍처는 AI 및 HPC, 즉 고성능 컴퓨팅용 신호 전력 최적화를 위해 브릿지 다이와 구리 포스트를 활용한 차세대 2XD 패키징 솔루션이라며 기존 TSV, 즉 스루 실리콘 비아 기반의 패키징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면 한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긴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3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주주행동 액트, 하나마이크론 인적 분할 제동, 주주가치 훼손 불가피란 제목이 됐습니다.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가 동사의 인적 분할 계획에 대해서 본격적인 저지에 나섰다. 액트는 이번 분할을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우회한 편법으로 규정하고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공시하면서 주주들의 집단 행동을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제 인적 분할, 예전에 이제 물적 분할 했었죠. 물적 분할하면, 쉽게 말하면 물적 분할하면 주주들이 물 먹는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은 현재 이제 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인적 분할하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알짜배기 자회사를 막 분할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최대 주주만이 상당히 이제 배부르는 그런 그 분할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소액 주주 연대들이 한 번씩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분할 같은 거를 최대 주주가 혜택을 보지 않고 주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걸 하지 못하게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중복 상장에 관련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바지 기차를 타려고 막바지 열차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적 분할이 되는 게 오히려 호재가 아니다. 반대로 인적 분할이 어찌 보면 실행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인적 분할이 무산이 됐다. 그러면 호재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최근에 저점, 자, 최근에 이제 고점 52주 신고가 구간이 17,000원대에서 최근에 8,000원대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었죠. 자, 가격 조정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한 상태인데 지금 기간 조정은 상당히 오래 갔거든요. 최 6개월, 7개월 이상 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가면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을 다 집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근에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요 이동평균 돌파와 함께 더불어서 매물대 구간 대략적으로 11,000원에서 12,000원대 구간인데 여기를 오늘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 집결하면서 강력한 저항과 함께 더불어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대 상승하면서 12,63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대는 13,500원, 그 위에 14,500원, 그리고 15,500원, 16,500원, 그리고 17,000원과 됐습니다. 17,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를 찾으실 때 12,000원, 그 밑에 11,000원과 만원, 9,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10만 2천 줄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죠. 중간중간 팔고 있긴 하지만 현재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입니다. 기관 한 달 동안 12만 2천 줄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금투 사고 있고 투시는 트레이딩하고 있고 연기금은 사고 있고 사모펀드 사고 있습니다. 보험은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현대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656만 주, 최근에 65만 주,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9만 주 증가했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나왔던 날이 최근에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공매도는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신용비는 4.4%대 이 정도면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의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을 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신용비를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점에 있을 때는 공매도 조심. 고점에 있는 종목은 신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하나마이크로는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저점에 위치했습니다. 저점에 위치했을 때는 공매도 조심해야 되지 신용을 조심할 때가 아닙니다. 신용은 고점에서 주가 급락할 때 바로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신용비를 다소 높긴 하지만은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시가총액 8천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이 현재 26%대가 됐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된다 했습니다. 동사 최대주 지분율이 그 측면은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더라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2천억 원대에서 올해 1조 4천억, 내년도 1조 8천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1천억 원대에서 올해 1,300원대, 내년도 2천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당기순이 작년에 110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440억 원대 흑자로 내년도에 1,000억 원 예상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 100억 원대, 2분기 180억 원대, 3분기 170억 원대, 4분기 590억 원대 나왔고요. 1분기는 작년에 108억 원 대비 올해 117억 원, 2분기 작년에 186억 원 대비 올해 303억 원, 3분기 작년에 175억 원 대비 올해 405억 원, 4분기 작년에 599억 원 대비 올해 508억 원. 4분기 정도만 생각 좀 배제시키면은 1, 2, 3분기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작년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은 220%대,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10%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794원, BPS는 7,584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8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배면 8,000원입니다. 현재 12,0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R 15배 구간이 되겠죠. 적정주가 수준은 PR 15배에서 20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800원에서 곱하기 15배면 자, 12,000원부터 16,000원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주가 하단에 위치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하나마이크로 오늘 종가 12,63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드라운드 최근에 순매수하고 있죠.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단가 모두 11,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 재무건전성 점수는 5.5로서 좋음이 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점수는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에 대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모멘텀은 ECTC 2025에서 고성능 패키징 솔루션을 홍보했다. 관련돼 가지고 신규 아키텍처 대역폭과 전력 효율 향상 제품에 대한 이번에 홍보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다 했습니다. 차트 추세는 61.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6.5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4,500원과 16,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장 때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1,000원과 9,500원가 되어 있습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에서 79%, 반도체 재료에서 19%, 대부분 다 반도체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 패키징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본금 변동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4년 작년에 12전환을 자 52만 7천 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주배 증상지가 또 했었네요. 500만 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차례 더 있었네요. 12전환을 또 400만 주. 이 정도 상당히 매물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부채비율 220%대,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서 추가적인 유상작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베트남의 반도체 관련된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부품과 인곳을 생산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미국과 베트남 등등의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마이크론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